자, 종목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 EN 플러스 살펴볼 겁니다. 자, EN 플러스 오늘 강하게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뭐 여러 감정이 교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폭이 장중에 26.6%까지 상가 직전까지 갔다가 밀리는 모습,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 기준 302평 라인,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던 포인트, 그리고 3750 정도 기존 은구름대 상단부고요. 또 2평 밀집 배열 박스권 상단 형성했던 구간 돌파 마감을 해주면서 신추세 국면에 돌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고요. 대응법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EN 플러스입니다. 시가총액 22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업종은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뭐 스프링클러라고 저희 많이 알고 있죠. 또 소화용 밸브, 소화전, 소화기 호스 등의 다양한 소화 관련, 소방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뉴시스 헤드라인을 보시면 고품질 탄소 나노튜브 양산 기술 특허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핀포인트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해외 기업이 2차 전지형 소재 소개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전지와 또 탄소 나노튜브 관련 이슈를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EM 플러스의 의미와 다시 한번 대응법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 기존 종목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또 하단을 지켜주는 삼각수렴 패턴을 좀 보이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바닥은 거의 유지되면서 어쨌든 튀어오르는 모습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국면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주요 구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현재 숨어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슈팅이 이만큼의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 302평 라인, 검은 라인인데 이게 주된 저항 포인트였어요.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계속 나타났고, 돌파를 한 후에는 이렇게 추가 슈팅이 더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므로 사실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 슈팅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한 무브먼트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커버도 가능하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실 분들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라인을 잡고 가는 게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포인트는 60분봉 122평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9일날 8월 29일날 슈팅이 형성된 이후에 122평 라인 밀지 않고 라인 유지 커버해 줍니다. 즉 세력의 주요 심리적 하단 단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더 이어지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더 짧게 봤을 때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22평 이탈이 나왔고요. 10분봉 기준입니다. 주가도 고점비 거의 반 정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60분봉 122평 대응을 이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저항대, 제일 강한 저항대 돌파했으니까요. 기대를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또 상황 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좀 반대되는 종목인데 상직 하일룸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상직 하일룸은 오늘 강하게 밀렸습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밀리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저평가 가치가 부각되는 스타일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다만 상직 하일룸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많이 큽니다. 오늘도 좀 많이 크고요. 이거래 전에도 라인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바닥권 횡보를 보이면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했고 22평 돌파 마감을 못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단을 지키려는 다분한 노력이 좀 이어졌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십자 도치 캔들과 또 좌에 이제 음봉 또 양봉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상승 기아 패턴을 보이기도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것 같고 밀렸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 대응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상직 하일룸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500억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상직 하일룸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뭐 나와있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보시는 것처럼 뭐 도곡 상직 하일룸, 이게 같이 뜨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특성상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주택, 여기 보시면 주택 전문 건설 회사다, 또 고급 빌라, 또 타운하우스 등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요. 가끔 가다가 한두 번 정도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보신 경우가 있으실 걸로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현재 상직 하일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슈는 보시면 딱히 없습니다. 전기 공사 수주했다 라는 내용이 5일 전에 있었고요. 오늘 대형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슈가 없고, 다만 비공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증을 한다더라, 상장 폐지를 한다더라 하는 찌라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자진 납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 이러이러 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겁을 더 주죠. 뭐 실적이 예를 들어 100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80억 나올 거야 라고 미리 겁을 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뭐 80억 나올 것 같은데도 아니야 200억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숨겨진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나와 있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밀릴 만큼 밀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가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조그만한 수주,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감안했을 때 아파트 한 건 뭐 이런 것만 제대로 따내도, 아니면 뭔가 호재될 만한 내용만 나와도 주가 순식간에 훅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작전에 이용된다면 10배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하단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에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 기아 패턴 형성 당시 22평 일본 기준 이제 돌파 마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망이 좀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구제를 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회사에서 뭐 딱히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차트적으로도 10분봉 62평 정도 돌파 마감을 해줘야지 가망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마저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60분봉으로는 11선 되겠죠? 라인 돌파 마감이 나와주면 하단을 1차적으로 다지는 신호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기존 분들은 비중을 조절을 좀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비중이 조절이 좀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때 또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신규 접근은 자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봉 11선 돌파 마감 정도 나와줘야지 1차 신규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는 접근 금지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상식 하일룸 같은 경우도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